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한 최고팀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도시화의 가속화입니다. 인구 감소 및 에너지 위기 등의 도시 여건의 변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컴팩트시티의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컴팩트시티란 대중교통 거점 주변부의 도시 기능을 집약시켜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적 개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컴팩트시티의 모델을 착안해 가정사항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배치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참고하여 주거용 건물보다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기존 지역지구 단위의 개발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발 시에 오차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는 곧 효율적인 도시 재생의 개념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의 형태를 건축물 단위로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모색하였습니다. 기존 노후된 비주거용 건물은 새로운 생활 인프라로 재생시킵니다. 그러면 주위 주거용 건물들로부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가정사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용도 변경은 지향하고 비주거용 건물은 용도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며 도시 기능은 대중교통 주변부에 배치하게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과 OECD 컴팩트시티 팔레시스를 참고하여 도시재생과 컴팩트시티와 관련된 도시의 물리적 요인들을 정리한 후 GIS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최종 연구 요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대중교통 거점으로 선정한 후 최종 연구 요인을 적용하여 1차 데이터를 선별하였습니다. 1차 GIS 데이터는 최종 결과물에 반영되어 도시 재생이 필요한 주거용 건물과 생활 인프라 배치 가능 지역 내 노후된 비주거용 건물이 나와서 전반적인 도시재생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연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 노후도입니다. 중랑구의 건축물 영유형 정보를 받아 사용 승인일 이후 20년 이상의 건물을 색출하고 모든 건물에 대해 10년 단위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건물 노후도가 높을수록 재생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후도가 심할수록 진한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과정을 파이썬 컨솔에 스크립트를 입력해 노후도에 대한 분석을 자동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입니다. 대중교통 거점을 표시하고 버스 정류장은 500m, 지하철역은 1000m 반경으로 설정해 불충족하는 주거용 건물을 색출합니다. 이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강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인프라 최소 거리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해당 생활인프라 건축물의 도부권 반경을 표시합니다. 이 반경을 충족하는 주거용 건물을 선별하고 전체 주거용 건물과 차집합을 통해 생활인프라를 불충족하는 주거지를 색출합니다. 이는 모든 생활인프라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입니다. 중랑구의 용도별 건축 데이터 필드값과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 생활인프라 건물과 반경, 그리고 생활인프라를 불충족하는 주거용 건물을 표시합니다. 코딩을 통해 빠르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선별해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종합 분석해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보다는 비주거용 건물을 용도 변경한다는 가정사항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개별적인 논리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에 앞서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대중교통 주변에 새로운 도시기능이 배치되기 때문에 생활인프라 기준을 대중교통 거점에도 적용합니다. 생활인프라가 결여된 대중교통 거점의 반경을 표시해 그와 겹치는 비주거용 건물들을 색출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레이어와 비주거용 건물의 레이어를 병합시켜 도시재생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에도 건물 노후도를 적용시켜 재생이 필요한 건물의 보조지표로 사용합니다. 빨간색이 짙을수록 노후되고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며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용 건물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이 짙을수록 노후되었고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대중교통 주변의 비주거용 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란색이 진한 건물에 생활인프라를 배치하여 노후주거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시스템을 통해 세 가지 연구 요인 중 생활인프라에 관한 구체적 솔루션을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생활인프라를 불충족하여 재생이 되어야 하는 비주거용 건물을 모두 오버래핑합니다. 부족한 생활인프라가 많고 노후도가 심한 건물을 선택합니다. 이는 용도 혼합성이 증가하고 재생 우선순위가 높아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건물은 면목동 160-1 장안제일시장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의료, 도서관, 운동, 사회복지 그리고 공원이 배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이 시설들은 앞으로 건물을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건물 내 프로그램의 비율은 각 시설별로 영향 반경 내에 용도별로 건물의 총 연면적을 구하고 그것을 제실자 밀도로 나눠서 반경 내의 총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반경 내의 총 인원과 인프라 시설, 즉 건물 프로그램의 제실자 밀도를 고려해서 건물 내의 프로그램 비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설정된 용도 비율을 고려해서 실제 현장에 임의의 연면적을 정해 건물의 매스를 설계한 모습입니다. 본 연구는 GIS 데이터 기반으로 기존 도시재생의 지역지구 단위에서 건축물 단위로의 미시적 접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